한번 다시 볼까요? 미적 안목. 미적 안목은 이렇게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죠. 아니면 더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게 된다든지. 와, 이게 더 아름다워. 더 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목이 필요하죠. 미적 안목. 그 다음에는 조형 능력. 여기서 조형은 형태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형태를 만드는 능력. 만약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안목이 없으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형태를 만드는 능력이 없다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습니다. 창의성은 남들과 다른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창의성이 없다면 세계를 점점 아름답게 만드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 정서인데요. 이 감성 정서는 다른 사람의 슬픔, 고통, 기쁨 등등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이 감성 정서가 없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미술을 배우는 이유는 미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조형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감성 정서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네, 미술 아주 중요한 과목이죠. 그 다음에는 미술의 기본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념이에요, 개념. 자, 첫 번째로 시각 예술이 있고요. 공간 예술이 있고요. 조형 예술이 있고 재료 예술이 있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미술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립이 되나요? 보이지 않는다면 미술이 성립이 될까요? 아닙니다. 미술은 반드시 보는 예술입니다. 만약에 미술관에 갔어. 근데 이렇게 헤드셋이 이렇게 놓여 있어. 작품 하나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미술 작품이에요. 그럼 이것도 미술, 시각 예술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헤드셋을 덩그러니 놔둔 것 자체가 이 컨셉이기 때문이죠.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각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예술이라는 부분에서는 2차원 평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종이를 한번 봅시다. 이 종이는 여기에다가 그리기 때문에 평면인 것이죠. 하지만 이거만큼의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종이도 공간이 필요하죠.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3차원 입체. 만약에 어떤 조각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조각상이 있어요. 이 조각상에도 이거만큼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모빌 작가죠. 다들 배웠죠? 알렉산더 칼더입니다. 칼더. 이 칼더의 작품은 다들 알다시피 바람이 불면 이렇게 막 사랑사랑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이런 이체물과는 다르게 얘는 움직이죠. 그러면 지금 이거만큼의 공간이 아닌 움직일 때마다 변하는 어떤 4차원적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간도 포함이 되네요. 시간. 여기 시간이 적혀있죠? 그래서 공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은. 그 다음 조형 예술. 만드는 예술이라고 되어 있죠? 미술은 만드는 예술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 예술.
이 재료 예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게 재료가 필요하죠. 그게 뭐 종이든 나무든 나무. 이거 글씨가 안 써져요. 종이든 나무든 철이든 흙이든 돌이든 재료에 작가의 조형 의지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재료에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작가의 뜻. 그래서 재료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미술의 기본 개념은 네 가지가 있는데 시각, 공간, 조형, 재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품을 평가를 할 때, 비평을 할 때, 감상을 할 때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공간적인 효과, 그리고 조형적인 효과, 그리고 재료적인 효과, 이것을 보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모더니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현대미술 쪽으로 넘어왔는데 이 모더니즘을 먼저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고전미술보다는 현대미술을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현대미술의 의미를 좀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봐야 돼요. 사회적 맥락과 뭐 역사적 맥락.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이론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론을 먼저 정립을 하고 작품을 그렸거든요. 반대인 경우도 있었겠지만 보통은 이제 작가들이 모여서 이론을 딱 자기들끼리 정해서 제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거에 관련된 작품을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더니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모더니즘은 우선 모던이라는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모던, 현대의, 최신의라는 뜻입니다. 자, 모던이라는 말은 사실 그 전에는 교회의 권위 또는 봉건성을 비판하면서 과학이나 합리성을 중시하고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대화. 좁은 의미로는 기계 문명과 도회적 감각을 중시하며 현대풍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것. 이전의 것은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술에서는 20세기 초, 특히 1920년대에 일어난 표현주의, 미래주의, 다다이즘, 형식주의. 표현주의는 그야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강렬하고 자극적인 색깔, 원색을 쓰면서 자신의 격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림을 표현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주의 같은 경우에는 미래주의 그림들은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미래의 기계. 그래서 이제 은색이라든지 회색이라든지 딱 보면 압니다. 기계스럽다 하면 미래주의입니다. 다다이즘. 다다이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념 미술이죠. 이 작가의 설명이 없이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작품들. 다다이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그야말로 형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등의 감각적, 추상적, 초현실적인 경향의 여러 운동을 가리킵니다.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 밑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운동을 통틀어서 모던 아트라고 말하는 경향이 많으나 이것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말하면 크게 본다는 것이죠. 19세기 예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반항 운동이며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전위예술, 아방가르드 운동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 전위예술은 시대에 앞서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작품들을 전위예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겠죠? 자, 모던 아트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이 모던 아트는 19세기,
1800년대 예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주의, 그러니까 재현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진처럼 이 사실주의에 대한 반항 운동이에요. 우리 이전의 것들을 거부했다고 했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 뭐 기계적인 거. 그전엔 기계가 없었겠죠? 기계적인 거, 개념적인 거, 형식적인 거, 그리고 감정적인 거. 그전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은 잘 없었습니다. 그 대놓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전의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 그 다음에 이 모더니즘 다음에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이 포스트의 뜻은 뭐 붙이다, 뭐 우체국에 붙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올리다 할 때도 포스트인데 포스트에 이제 어떤 단어 앞에 포스트가 붙으면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이걸 직역을 해서. 그런데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알고 보면 모더니즘을 또 거부를 해요. 모더니즘을.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요새는 탈모더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기가 아니고요. 탈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을 벗어났다. 자, 1960년대에 일어난 문화운동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입니다. 사실 지금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이것만큼 큰 어떤 이론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9세기 사실주의에 대한 반발이 모더니즘이었고, 이에 대한 반발이 또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을 또 거부하는 것이죠. 모더니즘은 혁신이었어요. 이전의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현에 대한 회의로 개성 대신에 신화, 전통 등 보편성을 중시를 했대요. 이 사람들도 결국 완전히 거부하진 못한 것이죠. 피카소라든지 프루스트라든지 포크너 조이스 등 여러분이 알 법한 사람이 피카소밖에 없네요. 뭐 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피카소들 거장을 낳았으나 난해하고 추상적인 기법으로 대중과 유리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피카소 그림을 보면 막 마음속 깊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게 이해가 되면서 막 감동이 찾아오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미술을 공부한 사람들은 피카소를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천재다.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대중, 미술을 공부하지 않은 대중들은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난해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왜 멀쩡한 형태를 이렇게 막 쪼개고, 막 여러 면에서 뭐, 이렇게 눈이 막 여러 개고 막 그렇잖아요. 이걸 보면서 대중이 감탄하고 감동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과 유리되었다.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제 개개인의 목소리를 되찾고 대중, 미술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미술을 알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친근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더니즘의 거장을 거부하는 다양성의 실험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 이게 현대미술과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현대미술. 미술에서는 추상 대신에 대중성을 띱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대중을 위한 문화이기 때문이죠. 대중성을 띠고 다시 구상이 등장합니다. 이 모더니즘의 대표 작가 중에 하나가 몬드리안이에요. 몬드리안 그림 아시죠? 이렇게 격자무늬, 빨로파 이렇게 해놓은 몬드리안. 이 몬드리안이 추상 작가잖아요. 뭐 칸딘스키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에서는 추상이 마구 유행을 했다가 이제 다시 구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형태가 있습니다. 구상은. 팝아트처럼 대상을 여러 번 찍어서 반복하기를 선보이고, 이것은 딱 누구 얘기하는지 알 것 같죠? 모나리자 등 친숙한 고유 원본을 패러디하고 재현을 선보이는 경우 작가의 권한을 축소한 미니멀 아트 등 절대 재현을 거부한다.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도 재현은 거부를 해요. 그리고 패러디를 합니다. 조금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 차용, 패러디 이런 것들을 한다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구별되는 시기는 1960년대예요. 20세기 후반이죠. 자, 모더니즘 봅시다. 모더니즘은 이전의 미술을 받아들였나요? 거부했나요? 그렇죠. 거부했죠. 그래서 개념을 다시 내립니다. 미술의 재개념화. 재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몬드리안이 뭐라고 했냐면 미술은 순수한 대상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순수한 대상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나무를 그렸어요. 그림. 그럼 이거는 그림 자체라기보다는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